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날씨가 이제 비가 오죠? 네, 오늘은 당뇨병과 식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통곡물을 드세요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환자분들이 이상한 컬트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이제 병원에 오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컬트적인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이 당뇨를 일으키니까 당뇨를 예방하려면은 탄수화물 말고 다른 걸 먹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그 다른 걸 찾는데 고단백이나 이제 고지방식을 하는데 고단백 식이의 대부분은 고지방이 같이 따라오죠. 동물성 지방을 끼웠다면. 그래서 잘못해서 오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저탄수 저당질 식사가 많아요. 근데 그 저탄수 저당질 식사의 극단적인 폼으로서 고지방 식이를 같이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해서 오는 분들이 좀 있는데 고지혈증도 오고 몸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이제 결국은 못 견디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잘못된 견해는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해야 한다는 게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대로 된 거는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물론 단백질도 중요하죠. 그런데 채식 기반의 복합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쭉 있어왔고 점점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쌓여서 지금은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다이어트에 발을 들이신 분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탄수화물 제대로 먹어야지 당뇨가 예방되고 근육도 늘고 식후혈당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합 탄수화물이냐? 물론 정제 탄수화물은 좋지 않죠. 복합 탄수화물은 전곡류, 통곡류죠. 통곡물. 그다음에 이제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완전한 채식 기반의 다이어트를 강제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여태까지의 어떤 과학적인 이제 증거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육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보다는 채식을 바탕으로 육식이 조금씩 곁들여져 있는 그런 채식 기반의 다이어트가 이제 좋다는 것이 점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 한번 말씀드릴까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7호로에 나왔어요. 그래서 통곡물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 발생이 줄어든다라는 이제 내용의 논문인데요. 그냥 풀네임 보시면 Intake of whole grain foods and risk of type 2 diabetes result from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역학 연구가 있어요. 지금 오픈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가서 무료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의사분이나 아니면 이제 영양학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채소 과일 섭취와 당뇨병에 대한 또 논문이 또 새로 나왔는데 재미있는 논문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저널 같은 호에 실렸습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 실린 건데 제가 재밌어가지고 두 개를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에픽 인터랙트 케이스 코호트 스타디라는 8개 유러피안 나라의 굉장히 큰 나라들의 코호트인데 그냥 단순히 설문조회에서 해서 채소하고 과일을 먹었더니 당뇨가 예방되더라는 게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바이오마커, 생화학적인 어떤 그런 지표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높은 거하고 당뇨병 예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좀 더 그냥 뭘 먹었느냐고 단지 참여자한테 이렇게 알아서 설문 쓰세요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스타디죠. 근데 그것도 역시 보니까 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올라가는 생화학적 인자가 높을수록 나중에 당뇨병이 예방되더라라고 해서 채소하고 과일 섭취를 장려하는 논문이었어요. 이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을 까다롭게 쓴 거라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앞에 논문 통곡물과 그 다음에 당뇨병 예방에 대한 논문을 좀 해설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연구 가설은 이제 여러 가지예요. 뭐 옛날부터 뭐 통곡물을 많이 먹을수록 이제 당뇨병 예방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럼 자기네 연구 집단 내에서 통곡물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까? 첫째. 그다음에 많이 먹으면 많이수록 예방이 될까?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보다 두 번 먹는 거, 두 번 먹는 것보다 세 번 먹는 거가 혹시나 당뇨병 예방에 더욱더 더 도움이 될까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시도한 참신한 건데 옛날에 뭐 통곡물을 전체를 한꺼번에 쳤거든요. 여기 귀리든 그것이 통밀이든 아니면 그것이 현미든 그게 보리든 무슨 잡곡이든 간에 그냥 다 통곡물로 쳐가지고 그냥 건강에 좋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눴냐면 통곡물을 좀 나눴어요. 시리얼, 현미, 검은빵, 뭐 오트, 팝콘, 심지어 팝콘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봤을 때 혹시 통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증해 보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좋은 게 아니라 체중별로 나눴을 때 마른 사람, 비만한 사람, 과체중인 사람 중에 누가 더 통곡물의 당뇨 예방 효과가 좋을까? 혹시 어떤 한 개인의 유전적, 생활적, 어떤 뭐 다른 배경에 따라서 통곡물의 당뇨병 예방 효과가 좀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좀 더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이 가설들을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재밌는 논문입니다. 그 재밌는 걸 제가 충분히 말씀 못 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연구자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그래서 연구 방법은 세 개의 코호트를 썼어요. 코호트라는 건 동일 집단을 갖다가 집단별로 묶어서 쭉 관찰하는 걸 코호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간호사 연구 시리즈 1, 간호사 연구 시리즈 2. 그 간호사들을 여자예요. 여자들을 대상으로 있는 큰 코호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Health Professional Follow-up Study라고 HPFUS라고 하는 연구인데 이건 의사들 계통의 남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거 우려먹고 있거든요. 하도 코호트가 크고 오래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 또 다른 논문에서도 이걸 또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약 15만 9천 명의 여자가 원투니까 훨씬 많고요. 3만 6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얼추 15년, 20년 팔로우업 했죠.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읽을지 모르겠어요. 4, 6, 1, 8, 7, 9, 6 연인원. 그러니까 인원 곱하기 추적한 연수를 곱한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이 추적 기간 동안에 약 18,629건의 당뇨병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한 사람과 발생하지 않은 사람과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통곡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당뇨병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는 통곡물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예방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통곡물을 먹는 5분위로 나와서 제일 안 먹는 사람과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을 5개로 나눈 거예요. 층위별로. 그래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 그중 다음 많이 먹는 사람, 좀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가장 적게 먹는 사람하고 봤을 때 가장 적게 먹는 사람 중에서는 당뇨병이 5,319명이 생겼고요. 가장 많이 먹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당뇨병이 2,510명이 생겨서 굉장히 당뇨병 위험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가장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약 29% 감소한 거예요. 여기 0.71이 그거거든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나이도 하고 BMI, 체질량, 성별, 그다음에 교육 정도, 그다음에 담배, 콜레스테롤 레벨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 위험인자들을 다 보정해서 얘네들이 같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단지 다른 거 다 같은데 통곡물을 가장 적게 먹는 것과 가장 많이 먹는 것과 당뇨병 발병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했더니 약 29% 감소했으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 거죠. 엄청난 거죠. 여기서 총 통곡물은 이제 통밀, 보리, 현미, 검은빵, 시리얼, 오트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가설이 뭐였죠? 그러면 많이 먹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한 번 먹는 것보다 두 번 먹고, 두 번 먹는 것보다 세 번 먹고, 세 번 먹는 것보다 네 번 먹는 게 좋을까? 또는 세 접시, 네 접시 먹는 게 좋을까? 했더니, 토탈 홀 그레인, 아까 말씀드린 팝콘, 그다음에 귀리, 뭐 검은 빵, 뭐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보면은 하나도 먹지 않는 사람이 당뇨병이 생기는 위험률이 1이라고 봤을 때 하나 먹게 되면은 0.73, 약 27% 감소하고 두 포션이라고 두 서빙이라고 그러죠. 두 서빙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한 35% 감소하더라. 굉장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두 번 또는 두 서빙 이상 먹어서 세 서빙까지 가게 되면은 예방 효과가 더 이상 없더라. 때문에 세 번, 네 번 먹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두 번째 먹을 때가 가장 두 개 먹을 때 투 서빙이라고 하는데 두 서빙 두 번 먹을 때 또는 두 그릇 먹을 때 흔히 말로 두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두 그릇 먹을 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용량 비례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안 먹을 때보다 하나 먹을 때가 더 좋았고 한 접시 먹을 때보다 두 접시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별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효과는 없다. 먹어서 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효과는 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용량 비례적인 관계가 있는데 두 그릇 정도에서 끝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통곡물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에스프레소예요. 저 가끔 마셔요.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비 올 때는 이런 게 마시고 싶어서 가끔 드셔도 됩니다. 자, 통곡물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마그네슘도 다르고 파이버도 다르고 그다음에 당 지수도 달라서 좀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섬유질 함량이 귀리 껍데기는 한 컵에 약 14.5g의 파이버가 있고 현미는 16.6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당뇨병 예방에 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그네슘 귀리피는 100g당 300mg이나 되고요. 밀은 100g당 235고 보리빵은 100g당 40이고 현미는 더 적어서 약 39mg 정도 돼서 현미하고 귀리 정도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는 물질의 그런 함량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이런 통곡물들이 같은 통곡물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뇨병 예방 효과가 같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 지수가 다르다. 통곡물 중에서 아침 식사용 통곡물 시리얼은 당지수가 42에 낮아요. 현미하고 오트밀 55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 말이에요. 이제 이게 품종 따라 다르지만 통곡물 빵을 어떻게 만들어에 따라서 22로 대단히 낮고 엄청 딱딱한 빵이겠죠. 2도 안 들어가는. 그 다음에 오물오물한 빵은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팝콘. 이제 옥수수 강냉이 튀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언프로세스드 가공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로 친단 말이에요. 통곡물로. 팝콘 같은 경우는 당직수가 72나 돼요. 파이토케미칼의 용량도 다르고 항산화 물질도 다른데 얘네들이 같은 한 통 속으로 우리가 다 통곡물이라고 해도 좋을까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consumption of the dark bread죠. 이건 이제 그 까만 빵 그냥 아마 호밀빵 정도 계통 계열이랬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먹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많이 먹을수록 한 번, 두 접시, 세 접시, 네 접시 먹을수록 당뇨병 위험도는 점점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검은 빵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아침 시리얼 같은 경우는 얘는 또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꼬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0.5 포션, 그러니까 0.5 그릇, 그 다음에 한 그릇, 0.5 그릇은 없죠. 사실 한 그릇 정도 먹을 때 한 위험도가 20% 정도 내려가는데 이제 점점 많이 먹을수록 점점 위험도가 다시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빵은 먹을수록 좋고 통곡물 아침 시리얼은 하루에 한 그릇 정도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일 재밌는 게 팝콘이에요. 팝콘은 강냉이 튀긴 거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하루에 0.5, 반 그릇도 안 먹어도 벌써 당뇨병 위험도가 아예 전곡류를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똑같아지고요. 팝콘을 하루에 한 그릇 먹게 되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거의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전곡류를 다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고 두 그릇 먹게 되면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수렴이 되죠. 그래서 팝콘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이상으로 먹게 되면은 점점 그 이득이 없어지고 하루에 반 그릇 정도만 먹어도 나빠진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죠. 팝콘은 왜 그럴까? 이것도 전공류로 보통 그 얘기하고 섬유질도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팝콘을 먹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극장 가서 팝콘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짜죠. 그 다음에 리치하죠. 버터가 많죠. 그 다음에 치즈도 뿌리죠. 그 다음에 달기도 하잖아요. 트랜스 지방이 첨가된 형태가 많아서 이런 인그레디언트, 첨가물 때문에 팝콘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웨이브용 포장에다가 써가지고 하는데 그 포장에 그걸 포장한 걸 가열하게 되면 퍼플로르 알킬 서브스탄스라는 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내분비 교란 물질이에요. 살찌고 포도당 대사를 교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팝콘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이런 그 자체라기보다는 먹는 방식과 조리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팝콘을 쏙 빼고 나머지 6가지 정도로 한 통곡물하고 당뇨병 위험을 봤더니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팝콘을 포함한 통곡물은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부터는 효과가 거의 더 없는 플랫 이렇게 이런 평탄한 걸 보였는데 팝콘을 빼니까 좀 약간의 경향이 있죠. 먹으면 하나 먹을 때보다 두 접시 먹을 때, 두 접시 먹을 때보다 세 접시 먹을 때, 세 접시 먹을 때보다 네 접시 먹을 때 먹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이제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팝콘을 제한 나머지 통곡물은 먹을수록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효과가 똑같이 좋을까 해서 이제 이 사람들 여러 개 나눠봐서 담배 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게 뭐냐면 마른 사람, 과체중 또는 그냥 체중, 비만한 사람으로 봤을 때 비만한 사람 유독
그 이 통곡물을 먹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정상 체중이나 마른 사람에 비해서 통곡물의 당뇨병 예방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통곡류를 먹는 것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 비만이랑 이미 거의 당뇨 앞에까지 간 거잖아요. 사실 비만한 사람, 여기는 당뇨 없는 사람만 골랐대지만 사실은 뭐 포도당 부하 검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실제로는 당뇨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 거의 프론트엔드 선단에 가 있어요. 즉 병에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에 의한 만성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병이 진행한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이상지혈증이 있죠. 이미 고혈압이 있죠. 이미 제대로 검사해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병이 초기에 시작했을 때 뭔가 막아주고 예방해주고 건강한 식사가 더 중요한 거지 이미 당뇨 없고 끄트머리 가서 턱걸이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건강한 식단이라는 게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좀 제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할수록 좋고 정상일 때 치료할수록 좋다는 게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 또 해보면 유난히 전공류 중에 팝콘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만한 사람이 효과가 좀 적은 이유는 하필이면 전공류 중에 팝콘을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병이 거의 끝까지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병이 아니지 실제로는 온갖 병이 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후 약방문일 가능성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통곡류를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의 발병이 감소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통곡류 섭취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더 먹어도 이득은 없었지만 팝콘을 뺐을 때는 더 먹어도 이득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팝콘까지 포함했을 때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먹을 때 가장 이득이 컸다. 이제 아까 보셨죠? 그래서 하루에 두세 그릇 정도는 드셔도 된다라는 거고 팝콘의 경우에는 그냥 거의 별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초과하면 오히려 해가 되었다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만한 사람에게서는 통곡류의 당뇨병 예방 효과가 비교적 약했다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긁어 모아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 우리가 또 공중보건을 위한 제안을 하자면 가급적 채식 기반의 식사를 권장한다. 이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채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못한 사람도 있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육식을 할 때는 좀 적게 하고 가급적 횟수를 줄이는 게 좋고 대부분은 채식 기반이 좋다라는 거죠. 채식이라도 그냥 무슨 보들보들한 빵이라든가 보들보들한 면이라든가 이런 단순 탄수화물 내지는 정제 탄수화물 등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나빠요. 그래서 가끔 지방이 탄수화물 식사보다 더 당뇨병과 심장병 예방에 좋다라 나온 논문들을 대개 보면은 그 탄수화물 안에는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통곡류로 이루어진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가 되겠고요.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을 많이 먹기보단 두부 등을 먹는 것이 좋다. 이거 나중에 또 다른 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적절한 체중 유지가 되게 좋죠. 비만한 상태에서는 이런 효과가 반감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해서 당뇨든 당뇨병 전 단계든 아니면 자기가 병이 없든 간에 적당한 양의 음식과 과식하지 말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다 골고루 드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도 유산소만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복합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 가지 논문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누가 좋은가? 그 다음에 포화지방과 그냥 완전 단순당을 먹었을 때 누가 더 식후혈당을 덜 올리나 또는 더 올리나에 대해서 차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차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